아니다. 이 인여정의 유의호예가 왈무이아니다. 왈포유 비유가며 구유 비마오 민유기세 가며 야유아 표면 자는 솔수의 식인냐니에다. 수상식을 자이니 오제 하나니 의민 부모라 행종오대 불면허 솔수이 식인이면 오제기 의민 부모의 알이 있고 중리왈시자경자 기무후 혼저하시니 위기상이니 용지하시니 여지하기사 삼인기의 사야리 있고 양해왕이 왈진국이 천하의 막강어는 수지소지하라 그 과인지신하야 동패어제의 장자 사은하고 서상지어진 칠백리하고 남묘거 조하니 과인이 지지하야 원비사자 여기서도 원비사자하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원비사자하야 일세지하노니 여지하즈가니고 맹자대왈 지방백리 가이왕이니에다. 왕연시인정어미나사 생형벌하시며 박세렴 마시면 심경인우하고 장자 이가일로 수기효제 충신하야 이비사기 부형하며 주리사기 장상하리니 가사제정하야 이달진 조지 견감리병의리에다. 피탈기 민시하야 사불드 경루하야 이양계 부모하면 부모 동하하며 형제 저자 이사나리니 비합리 기민이 오시든 왕왕이 정지하시면 부수요 왕족이리고 고로할 인자는 무적이라 하니 왕청무를 하소서. 우리가 인자무적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예, 이건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자무적. 어진 사람한테는 적이 없다. 네,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한 것이고요. 오늘 이제 여기 해야 할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맹자, 견, 양양왕 하시고 할 때, 맹자 할 때 이 맹자가 만맹자예요, 만맹자. 예. 우리 옛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친구분들 중에 이 맹자 이름에 맹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마. 내 친구 중에 맹룡이라고 있었는데 맹룡. 그럴 때 맹자를 쓰는 이유는 맏아들일 경우에 만맹자를 써요. 맏아들. 형제 서열을 뜻할 때.
저 만맹자 대신에 우리가 맏백자를 쓰잖아요. 그래도 백중숙해 그러잖아요. 큰아버지를 우리가 백부님, 작은아버지를 숙부님 그러잖아요. 숙부님, 뭐 중부님 그러잖아요. 계부란 말은 많이 안 쓰는데 그렇게 쓰죠. 그래서 백중숙해를 이렇게 쓰는데 저 백자 대신에 만맹자를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백, 중, 수 이렇게 백중숙해라고 그러잖아요. 형제 서열을 뜻할 때 이렇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이 맏백자 대신에 이 만맹자를 쓰는 이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씨로 쓴 거잖아요. 원래 맹자는 맹가라고 그랬잖아요. 수레가자를 쓴. 그래서 여기 지금 맹자가 이 자자는 이제 어떤 자자냐면 후학들이 선생님을 극존칭해서 붙이는 말이에요. 이게 자자가 볼견자 만나보다는 뜻이죠. 만나보다. 그 다음에 양해와 양양왕, 양회왕의 아들이 양양왕이에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에서 양해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양해왕의 아들이 양양왕이에요. 자, 여기 보면 맹자께서 맹자가 양양왕을 만나보다. 그러면 이게 맹자가 주어지요. 양양왕이 목적어지요. 견자가 이게 서술어잖아요. 그러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에서는 지금 제일 쉬운 문법, 그 일형식 문장이 주어 더하기 서술어예요. 이 형식이 주어 더하기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 여기 나온 대로. 여기에 보어가 들어가면 주어, 서술어, 보어가 되면 그게 삼형식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되면 그게 이제 사형식 문장. 영어에서는 5개 형식의 문장 형식이 있지만 한문에서는 4개 형식만 있다 했어. 4개 형식. 그 중에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형식, 제2형식 문장의 대표적인 경우. 맹자, 여기 주어, 양양왕, 이게 목적어, 볼견자, 서술어.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죠. 맹자께서 양양왕을 만나보셨다. 이런. 양왕은 주석을 보면 양왕은 해왕 자녀. 앞에서 우리가 양해왕 많이 나왔죠. 맹자견 양해왕 하신데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그 해왕 양해왕의 아들이니 그 이름은 혁이다. 빛날 혁자죠. 이게 빛날 혁자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만나보시고 맹자께서 양양을 만나보시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출자는. 밖으로 나올 출자죠. 출어인활 나와서 사람에게 말하여 가라되. 그러면 여기 말을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 어자도 쓰고 가로 wal자도 쓴 이유가 뭐예요? 2개. 요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구술한 표현하는 거예요. 이 wal자는 뭐냐면 이 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 사람한테 말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런 뜻이에요. 나와서 사람에게 맹자께서 말씀하신 거겠죠. 맹자께서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문해요. 선생님, 어나 왈 하나만 쓰지 똑같은 말하다는 뜻인데 어도 쓰고 war을 쓴 이유가 뭔가요?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여기서 말하는 어는 사람에게 일러줘서 말해줬다. 야, 이거요.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여기서 말한 것은 이 말한 내용에 대한 거예요. 내용. 그래서 내용을 뭐라고 말했느냐. 그를 바라봤어. 이게 지시대명사죠. 앞으로는 이제 제가 지시대명사로 일일이 설명 안 할 거예요. 여기 지자는 지시대명사로서 설명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를 바라봤더니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양양왕이요. 양양을 바라봤더니 임금 같지 아니에 같을 사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을 사자 대신에 더 많이 쓰는 건 뭐예요? 같을 여자를 쓰잖아요. 같을 여자. 네, 같을 여자나 같을 사자나 같은 뜻이에요. 네, 임금을 여기 인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임금이에요. 임금 같지 아니에. 임금 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임금다운 위상이 없는 것 같아. 임금과 같은 위의가 없는 것 같아. 임금같이 좀 위엄이 있고 말이야. 임금다워야지. 임금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봤더니 임금 같지 아니하고 취지 그 앞으로 그 양양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게 나아갈 취자죠.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걸 뭐라고 그래? 취직 그러잖아요. 직장에 나가다, 직업에 나가다, 취직 그러잖아요. 나갈 취자예요. 그에게 양양왕에게 그에게 나아갔어. 그 양양왕 앞으로 나가봤어. 그랬더니 두려울 바를 보지 못하겠어. 그 사람 보면 임금 같으면은 위험이 있고 말이야. 뭔가 그 앞에 가면 좀 두려운 구석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임금 같지 않으니까 두려울 바를 보지 못하겠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 언이 뭐예요 이게? 언이 어떤 경우에 쓴다 했죠?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쓸 경우에 네. 평서문 종결어미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야,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대로 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 여러 번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뭔 의미냐면 어지의 의미예요. 그에게서 여기 보면 취지 불견 소외 어지라는 뜻이에요. 이때 지자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앞에 양해와 양양왕 앞에 그 사람 앞에 나가서 봤더니 이게 어지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두려울 바를 보지 못하겠어. 그 사람에게서 두려울 바, 그 사람이 무서운 구석이 없어. 위험이 없어.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언은 일반적인 평서문 종결어미로서의 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대로 개사어자에다가 지시대명사 지자의 복합 형태의 글자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더니 조련이 졸자가 이 마칠 졸자잖아요. 마칠 졸자. 조련하면은 갑자기 문득 그 말이에요. 갑자기 물어 말하기를 양양왕이 맹자한테 갑자기 묻는 거죠. 천하는 오후정고 천하는 어디에서 정해질 것입니까? 이게 오자는 이게 아카락자잖아요. 아카락자. 아카락자 또는 미호할 오 그러잖아요. 근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의문사 오자야. 어찌 오자야. 이런 경우. 어찌 오자. 이게 어찌 오자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역사책 같은 거 사기라든지 뭐 이런 데 나 보면은 이 오자가 많이 나와요. 장소를 가리킬 때. 네, 어찌 오자. 그것도 돼요. 어찌 하자 같이. 네, 어찌 오자. 장소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근데 원래대로 순서대로 하면 이것은 개사예요. 개사. 그럼 원래대로 하면 어디에 정해질 것입니까? 하니까 원래 어순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정호오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문사로 쓰일 경우에는 모든 의문사는 맨 앞에 두어요. 도치를 시켜버려요. 확실한 의문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의문사는 도치를 시켜가지고 요것을 앞으로 돌려버려요. 원래 어순대로 하면 정호오가 돼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모든 의문사는 맨 앞에 써가지고 의문 내용을 분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천하는 어디에서 정해질 것입니까? 그렇게 하였는데 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게 맹자죠. 내가 대답하기를 하나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하고 하였다. 아무 왕같지도 않은 아무 위험도 없는 임금이면 임금다운 구석이 있어야 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임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을 좀 은연히 굴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돼. 근데 양양왕은 그런 구석이 전혀 없어. 그러고서는 이제 지금 맹자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석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는 어인을 할 때 어자는 고할 고자, 고하여 주다, 말하여 주다 이 말이에요. 고할 고자, 말할 고자. 불사인군, 여기 불사인군 나오죠. 임금 같지 아니하다는 것하고 불견소에, 여기 불견소에 두려울 바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임금 같지 아니하고 두려운 바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기 그 기자는 양양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예요. 그 사람이 위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위험스러운 고등이 없는 거예요. 위험스러운 고등. 아까 얘기한 대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임금이면 임금다운 위험이 있어야 돼. 그런 위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한 것이다. 조련, 여기서 말하는 조련 나왔죠. 조련이, 조련이라는 것은 급할 급자에다 급할 거자예요. 급한 고동. 사람이 급하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좀 경박하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느긋하게, 아무리 급한 일에서도 느긋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좀 위험이 있고 무게가 있어 보이지, 급하다고 그냥 경박하게 빨리 행동하면은 그건 위험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련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급거지 뭐. 급히 하는 행동 모양이다. 이렇게 했어요. 대개 용모와 사기는 대개 얼굴 모양과 말 기운. 용모와 사기는 얼굴 모양, 말 기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용모와 사기는 바로 덕의 부호예요.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말씨를 보면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인지 덕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덕의 부호인 거예요. 용모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외모가 이와 같다면, 여기 지금 외모, 지금 외모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쳐다봤더니 임금 같지도 않지. 그 앞에 나가봤더니 두려울 바도 없었지. 그런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조련이 그냥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모, 그 사람의, 그 기자는 양양왕이죠. 그 사람의 외모가 이어갔다면 그 중지소존자, 그 사람의, 중자는 이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 마음에 보존되어 있는 것,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어.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무게가 있고 덕이 있고 그런 사람은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 근데 그 마음이 경박스럽고 그 마음이 가볍고 그 마음이 뭔가 안 좋으면 그게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래? 선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 말씀에 신언서판이라는 말 말씀 들어보셨나요? 신은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거지 몸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는 말씨를 말하는 거예요. 서는 뭐예요? 그 사람 글씨를 말하는 거예요. 판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신원서판을 보는 제일 지금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예요? 신원서판은 사실 뭐냐면 과거 제도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과거 시험 본다고 그러잖아요. 조선 같은데. 과거 제도 시험 제도가 생기기 전에 관리를 뽑던 기준이 신원서판이에요. 신원서판이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딱 하나 남아있어. 어디서 남아있죠? 선 보는 거. 우리 선 보잖아요. 나는 그 연애를 못해서 선 보고 장가 갔어. 겨우 가서 장가를. 보시면 알지만 연애할 타입이 아니잖아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어찌 그냥 선을 보고서는 겨우 장가 갔어요. 근데 아내는 선을 막 60번을 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선 보고 겨우 장가 갔어요. 그와 같이 선 보는 것하고 회사 갈 때 또 뭐를 하죠?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 그 신원서판 제도가 그렇게 해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서 그 마음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그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용모를 보면, 용모만 보고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예. 자, 그러고 나서 왕이 물어봤어. 뭘 물어봤느냐? 요러요러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어. 뭘 물어봤냐면, 열국, 벌려있는 나라, 많은 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전국시대라고 그랬죠? 전국시대는 몇 개의 나라가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7개 나라, 7웅이라고 그랬죠? 예, 전국시대 7웅이라고 그랬어요. 7웅.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시황의 진나라.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초나라. 북쪽에 있었던 연나라. 그 다음에 서쪽 지금 산동반도 쪽에 있는 제나라. 그러고 나서 진나라가 분할이 됐던 우이나라, 한나라, 조나라. 그렇게 7개라고 있죠. 그 7개 나라가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있어. 왕이 물어서 7국이라고 하는 열국들이 나뉘어서 다툴 쟁자. 천하는 마땅히 어디에서 정해질 바이겠습니까? 하였어. 그렇게 물었어. 이 물을 문자는 여기까지 가야 돼. 요런 내용을 물었어. 그 내용이 뭐예요? 열국, 여러 나라가 나뉘어서 다투니 천하는 마땅히 어디에서 정해질 바이겠습니까? 이렇게 하였더니 맹자께서 대답했어. 뭐라고 대답했느냐? 반드시 하나에서 합해지는 것으로 써될 것입니다. 합해진 연후에 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맹자께서 대답하기를 반드시 하나에 합해진 연후에, 하나로 통일된 연후에 안정될 것입니다. 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됐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양양왕이 또 물어본 거예요. 누구 숙자지요? 영어로 말하면 who, 누가 능히 그것을, 지시대명사라겠죠? 그것을 통일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왕이 뭐냐라? 왕은 양양왕이죠. 앞에서 말했던 양양왕. 양양이 물었어. 그랬더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 대답은 누가 했겠어요? 맹자가 했겠죠. 맹자가 대답했어. 좋아하지 아니한 사람이 능히 하나로 할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지 아니해? 즐길 기자.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 요 자자는 요 전체의 말을 명사화시켜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능히 그것을 통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날의 국제정세도 보셔요. 어때요? 오늘날 국제정세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가까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전쟁하고 있어요?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 속에 무고한 백성들은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리더들이 되면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이유로 사람 죽이기를 좋아해.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속을 뜯어보면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능히 그것을 통합할 것입니다. 통일할 것입니다. 이라고 하였어요. 자, 우리 기호물이라고 할 때 즐길 기자죠. 이건 달감자. 달감자 나오는 사자성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감언이설, 고진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달감자예요. 달감자. 그랬더니 숭릉여지와에는 여기 또 이제 양양왕이 또 물어서 누가 능히 그에게 기복할 것입니까? 이게 더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여당, 야당 할 때는 여자가 뭔 뜻이에요? 정부 여당, 그 다음에 야당 그렇게 할 때는 뭔 뜻이에요? 그때 여자가 붙잡다 그런 뜻도 됐어요. 그때는 여자가 편들 여자예요. 편들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편들어 주는 것은 여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민여자가 있죠. 뭐뭐와 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수여하다, 상장을 수여하다 할 때는 줄여자가 되죠. 그와 같이 이 여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함께한다는, 귀복한다는 뜻으로 봤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주석을 특별히 다른 이유는 만약에 준다, 편들다 이런 뜻이라면 이 주석을 안 달았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뜻이 아니고 귀복하다, 귀순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여자에 주석을 붙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누가 능히 그 사람에게 귀순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귀복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왕 두문야라, 왕이 다시 물은 것이라. 여는 돌아갈 귀자, 귀복하다, 귀순하다, 귀자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맹자께서 이제 이렇게 장문의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할 때자, 말씀 가로할 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왈자는 직접 인용까지 쓴다겠죠. 뭐라고 말하다. 영어로 말하면 he said, 뭐라고 말하다. 천하 막부리하니, 천하는 귀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천하가 귀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막불은 이건 이중부정이죠. 한문에서 이중부정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이중부정을 쓰인다고 했죠?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한 긍정일 때 이중부정을 쓰잖아요. 심지어는 한문에서는 삼중부정까지 써. 삼중부정. 삼중부정도 많이 나와요. 그것은 굉장히 강조하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밑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에게 귀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 이제 요 귀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왕은 지 부묘니까 왕께서는 저 벼싹을 아십니까? 이럴 때 부자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나오는 금부 천하지 임목할 때 이 부자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그냥 지시대명사로 생각하면 돼. 저것,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는 해석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사의 의미니까 여기서는 해석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해석을 해줘야 돼. 풀이할 때, 번역을 할 때. 그래도 왕께서는 저 벼싹을 아십니까? 7, 8월 지간에 한즉 7월과 8월 달 사이에 가물 한자죠. 7월 달, 8월 달에 비가 안 오고 가물 때가 많잖아요. 가물면 그러면 묘고이여, 말을 꽂자지요. 벼싹이 말로부터, 벼싹이 말랐다가 천이 유연자군요. 유자는 이게 구름이 일어날 유자예요. 원래는 기름 유자죠. 기름. 예. 요즘 유조선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저기 그 어디야,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유조선이 지금 거기 잔뜩 묶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름 유자인데 여기서는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날 유자예요. 유연, 뭉게뭉게 구름이 일어나서 패연하고, 이건 패자는 세찰 패자예요. 소낙비가 막 쫙쫙 쏟아지는 모양이에요. 지금 소낙비가 쫙쫙 쏟아지는 모양이에요. 예, 세차게 비가 내리면 벼싹이, 발자는 이게 뭐냐면 부쩍 클 발자예요. 부쩍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벼싹이 부쩍 일어나. 벼가 이렇게 가뭄에 이렇게 고개 푹 쏘고 있다가 비 맞고 나서는 고개를 빨딱 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 그것이 이와 같다면 그것은 지금 이게 뭐가 있어요? 벼싹이죠. 벼싹이 이와 같다면 수능 어지리요. 누구 숙자, 누가 능히 막을 얻자, 누가 능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벼가 7, 8월에 가뭄이 들어서 바짝 말라 있다가 구름이 일어나더니 비가 막 세차게 내려 비를 맞더니 벼가 빨딱 고개를 번쩍 들어버려. 그런 현상을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금부 천하지 인목이 이제 천하의 사람, 여기 뭐냐면 목민지군,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하의 그런 임금이 인목은 칠목자, 우리가 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장. 예. 일대 칠목자예요. 짐승을 치다. 인목은 뭐냐면 사람을 치다, 사람을 기르다, 사람을 다스리다. 그러면 인목은 뭐겠어요? 결국은 사람을 치는 사람, 사람을 기르는 사람,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누구예요 그게? 임금이죠. 임금. 이제 천하의 임금이 미유불기 살인자야니 사람 죽이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해. 맹자 당시에 지금 전국시대에 약육강식이 막 횡행하고 있어. 강한 나라가 덜 강한 나라를 막 집어먹어. 전쟁 일으켜가지고 약육강식이 막 횡행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임금들이 사람 죽이기를 마치 즐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유 있지 아니해. 어떤 경우가 있지 아니하냐? 즐기지 아니하는 것이 있지 아니해. 어떤 것을 즐기지 아니해? 사람 즐기기를 즐기지 아니하는 놈자자. 사람이 있지 아니해.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모든 나라 임금들이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지금 다 모든 나라 임금들이 사람 죽이기를 즐겨하는데 만약 그 가운데라도, 이때 여자는 만일 여자예요. 같을 여자가 아니에요. 만일 여자예요. 만일 여자. 이런 때는 만일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임금이 있다면, 즉 천하의 백성이, 온 나라 온 세상의 백성이 모두가 인자네. 이게 끌린 자, 늘릴 인자, 늘리다, 늘리다. 일령하면 이게 목령자예요. 목을 쭉 늘리는 거예요 지금. 예. 모두가 목을 늘려. 목을 늘리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 님이 오는 것을 목을 쭉 빼고 기다리고 있다. 그거예요 지금 이게. 일령이라는 것은 목을 쭉 빼고서나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늘려가지고 그를 바랄 것입니다. 그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여시하면, 성자는 진실로 성, 진실로 이와 같다고 하면 민기지, 백성들이 그에게 기복하는 것이, 백성들이 기에게 귀순하는 것이, 유자는 같을 유자. 이런 때는 여기 여자는, 아까 이 여자는 만일 여자 그랬죠. 헷갈려요 지금. 여기는 만일여, 여기는 같을여, 여기는 같을 유. 그래요. 글씨가 같은데도 여기는 만일의 의미고 여기는 같을 땅. 근데 여기는 같을 여자인데 또 같다는 뜻을 여기 같을 유자를 또 썼어요. 자, 그래서 물이 아래로 나가는 것 같을 것이니 백성들이 그에게 기복하는 것이, 귀순하는 것이 물이 아래로 나가는 것과 같아. 물이 밑으로 흐르는 것은 이건 뭐예요? 순리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건 순리예요. 순리. 그렇게 백성들이 그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임금한테 기순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폐연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빗물이 세차게 떨어지는 모양을 폐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빗물이 세차게 쏟아지는 것 같은 것을 누구 숫자, 여기 보면 누구 숫자 나왔죠? 누구 숫자도 나오고 누구 숫자도 나왔죠? 네. 한문이 좀 헷갈리는 게, 같은 거 그냥 같이 쓰지 왜 여기는 숙이라고 여기는 수라고, 여기는 같을 여자를 쓰고 여기 같을 유자를 써요. 그게 뭐냐면, 옛날 한문, 우리 서당 훈장님들 이런 분들이 한문으로 글을 이렇게 칠 때 같은 글자를 반복해 쓰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글을 잘못 썼다고 그래.
예, 같은 뜻이라도 다른 글자를 바꿨어요. 특히 한문 시 같은 경우에, 한시 같은 경우에 한 시에서 아무리 길어도 같은 글자가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첩자라고 해서 첩자는 시를 잘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은 글자를 같은 뜻의 다른 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그것을 지시대명사를 했죠.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였다. 지금 이 말은 맹자께서 양양왕을 만나보고 시고 나와가지고 만나본 결과에 대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리오하고서는 호랑까지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하였다 이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주소. 주나라 7, 8월은 하나라 5, 6월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라 역법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음력 체계는 하나라 역법이에요. 하나라 역법이라 자, 1, 2, 3, 4, 5, 6 여기 보면 12월, 11월, 10월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을 뭐라고 그래? 인월이라고 그래. 인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갑, 을. 아니, 이게 10월이 갑. 이게 을. 이게 병이에요. 갑을 병. 아, 자축인묘로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그래. 자축인묘로 돼. 그러면 이게 자, 추, 인, 그 다음에 묘. 그렇게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주역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이 복월이에요. 복월. 태장쾌건 이게 택괴. 그 다음에 이게 장괴. 태장쾌건이 구둔비, 관반, 곤, 관박, 곤, 복 이게 임괴. 그러면 요게 괴가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두 개고 이렇게 되겠죠. 요건 세 개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효고 이게 음효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월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음력으로 동짓달.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라 역법은 여기에 있는 인월을 1월 1일로 본 거예요. 신정 1월 1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사가 언제 시작돼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많잖아요. 농사가 입춘에 시작되잖아요. 입춘. 절기로 보면 입춘절 되면 나 서당에 있는 동네 아저씨들도 밖에 나가서 땅을 고르기 시작하더라고. 비료도 저기 퇴비 같은 거 뿌려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 하나라 역법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면 하나라 역법은 입춘이라고는 실제 농사가 시작되는 것을 정월로 생각한 거예요. 정월. 그런데 주나라 역법은 어떻게 봤느냐면 주나라 역법은 천지가 돌아가는 실제 상황을 이 역법의 정월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뭐 주역을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실제 정월은 이때로 잡아야 한다. 동짓달로 정월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부터.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주나라 역법은 지금 오늘날의 11월 달 동짓달에 해당되는 날을 정월로 본 거예요. 설날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 역법은 농사를 짓는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입춘이 들어간 것을 정월로 보고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면 왕조가 바뀌면 뭐가 바뀐 거 봤다고 하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1000명이 바뀌는 거예요. 1000명. 1000명이 이 사람이 했다가 이 사람이 지금 폭군이고 말을 안 들어 1000명을 뺏어고서나
덕이 많은 이 사람한테 1000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꿔야 되냐면 모든 질서와 제도를 싹 바꾸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 그럴 때 맨 처음 하는 것이 뭐냐면 제왕의 학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책력법, 역법이에요. 역법. 역법이라는 건 달력 만드는 거예요. 달력이라는 것은 옛날에 천자가 만들어가지고 신하들한테, 제후들한테 다 나눠줘가지고 그 역법에 따라서 세상이 전부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주나라의 7, 8월은 하나라의 5, 6월이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어느 역법을 쓴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건 주나라 역법을 쓴 거예요. 주나라 역법. 근데 실질적으로 논어를 읽다 보면 뭐가 나와요? 논어 행하짓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라의 역법을 행해라. 안연히 공자한테 선생님 천하를 다스리는 정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역법은 주나라 역법 쓰지 말고 하나라 역법을 써야 한다. 그 말은 공자께서는 무엇을 중시 여겼다는 거예요? 농사. 사람들이 먹고 사는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공자께서는 주나라의 모든 제도, 문물 제도를 전부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거 하나, 역법만큼은 주나라의 역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라의 역법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7, 8월이면은 이때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7, 8월이라고 했냐? 그것은 바로 주나라의 역법이고 실제 농사 짓는 거로 본다면 하나라 역법으로 본다면 5, 6월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유연할 때 유자는 아까 구름이 일어날 유자라고 했죠? 그러면 운성모라 구름이 성한 모양이다. 폐연, 요 폐연 그것은 세찰 폐자라고 그랬죠? 비가 성한 모양이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모양이다. 발연, 이건 우쩍 일어날 발자예요. 우쩍하고 번쩍 일어나는 발자예요. 발. 그러면 흥기무라, 흥에서 일어나는 모양이다. 어라고 하는 것은 금지다. 금에서 그치게 하는 것이다. 어라고 하는 것은 막으로 짜죠. 이 막으로 짜는 금에서 그치게 하는 것이다. 인목, 앞에서 본문에서 인목이 나왔죠. 그건 우이 목민지군이라 백성을 치는 임금이다. 백성을 기르는 임금을 말한다. 요걸 목민이 나오면은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죠? 예, 목민심서. 그러죠? 예, 목민심서. 바로 그 목민이에요. 이게 목민. 영은 바로 뭐냐? 이 영자가 원래는 뭐예요? 영자가 옥긴영, 거느릴 영 그러잖아요. 거느린다는 뜻이 많아. 우리가 대통령 할 때는 거느릴 영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목경자, 목의 뜻이다. 목영자예요. 목. 대개 호생호사는 대개 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인심소동이요. 사람 마음이 같은 바예요. 사람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 사는 거 좋아하고 죽는 거 싫어요. 그러므로 불기살인, 임금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천하가 열이 기지요. 천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에게 기복할 것이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복하다, 기순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역사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여기서 소시가 말했어. 맹자전이 비부 위대이라. 다만 구자예요. 다만 또는 구차할구, 다만구 그래요. 다만 크게 할 건 다름만이 아니야. 크게 하는 것일만이 아니야.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크게 할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큰 소리 뻥뻥 친 것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구위대이라 이것은 맹자께서 큰 소리 한 것일 뿐만이 아니다. 맹자가 다른 허풍쟁이들 같이 큰 소리 친 것이 아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약육강식이 횡행하는 전국시대에 지금 양양왕이나 양양은 뭘 말을 듣고 싶으냐면 부국강병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땅도 빼앗고 우리나라가 빼앗겼던 땅도 빼앗고 그래서 국가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맹자는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임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임금은 사람 죽이기 좋아하면 안 돼요. 백성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왕도 정치를 해야 돼요. 이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맹자는 현실을 모르는 그런 허풍쟁이인가 봐. 이렇게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깊이 이건 뭐냐면 원자는 근원 원자. 근원을 찾다. 찾을 원자라 생각해야 되고 근원 원자. 이게 언덕 원자로 쓰는 경우도 있죠. 언덕 원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그 뜻을 깊이 탐구해서 상세하게 그 실상을 탐구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나 그 뜻을 맹자가 말씀하신 그 뜻을 깊이 탐구해가지고 상세하게 그 실상을 연구하지 아니한다면 그런다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사람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미유 있지 아니해. 어떤 경우가 있지 아니야? 우월하다고 여기지 아니할 자가 있지 아니해. 우월하다고 여기지 아니할 자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월하다는 건 뭐냐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상주의자야. 맹자는 이상주의자지.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해 생겼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말이야. 임금이 어질게 해서 모든 백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임금 입장에서는 당장 부국강병해서 무기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원수도 갖고 잃어버린 땅도 찾고 그래야 될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서나 와가지고서나 하는 말이 임금님이 백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 누가 못해요? 그건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관 맹자이래로 내가 보건대 요 나라는 사람은 소시지요. 소시. 내가 보건대 맹자이래로 한고조로부터 한고조가 누구예요? 유방이죠. 한고조 유방이에요. 유방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 역사로 보면 진나라를 진시황이 죽었죠. 진시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소개경 사건을 일으키고 만리장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직도를 만들고 대운하를 건설하고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고 그런데 아주 폭군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진시황이래. 우리하고 달라. 왜 그럴까요? 전국을 전부 나눠져 있는 나라.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노나라 사람이야. 나는 제나라 사람이야. 나는 진나라 사람. 지금 말하는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이렇게 각각 다 중국이 그냥 4분 5일 돼가지고 나눠져 있는 것을 진시황이 전부 통합을 해버렸어요. 통일을 했어요. 어쨌든 폭군이었지만 오늘날 중국의 근원을 만든 사람이 진시황이라 해서 중국 사람들은 진시황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더라고. 그 진시황이 망한 이후에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초패왕 항우지요. 항우하고 싸워가지고서나 한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이게 한고조잖아요. 한고조. 그 한나라 고조로부터 및 광무제에 미치기까지. 광무제는 누구예요? 광무제 유수. 한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라가 중간에 다른 나라로 신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잠깐 바뀌었어. 유방이 죽은 후에. 그러고 나서 그 유방의 왕비였던 사람, 그 집안 사람으로 이제 왕국이 넘어가요. 신나라, 새 신자 쓴 신나라로 갔어.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타도하고 후한으로 거기다 쭉 내려오다가 뒤로 가서는 뭐가 되느냐면 한나라가 이제 그걸 망할 지경에 이르러. 그럴 때 유수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유씨의 한나라를 다시 만들어. 그게 한나라 광무제예요. 광무제. 유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당태종. 고구려 쳐들어온 당태종 말이에요. 당태종.
그러면 아태조 왕자 이게 누구겠어요? 송나라 조광년, 송나라 태조 조광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여기 한나라 고조로부터 광무제, 당태종, 그 다음에 조광년 이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미칠 급자는 어디에 이르기까지, 어디로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 이 급자 대신에 대신 쓸 수 있는 글자가 뭐예요? 지자죠. 이를 지자. 네, 잘하시네. 그래야지 능히 천하를 통일한 네 임금이 여기 한고조, 광무제, 당태종, 여기 조광년 이런 천하를 능히 통일할 수 있었던 네 임금이 모두가 다 사람을 즐기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이루었어. 지자는 이루다. 이룰 성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취하다의 의미예요. 이게. 지자는 성취하다는 의미예요. 그런 지시대명사죠. 그것을 성취했어. 그 나머지는 사람 죽이기가 더욱 많아져서 천하가 더욱 혼란해졌어. 그래가지고 진진급수 진나라와 및 수나라. 여기 진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진시황의 진나라예요. 이 진나라는 어떤 진나라일까요?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 맨 마지막에 누가 천하를 통일하죠? 사마염이 천하를 통일하죠. 사마염의 진나라. 사마염의 진나라입니다. 여기 진나라. 이 사마염의 진나라가 뭘로 나뉘어요? 나중에 파랑의 난을 거치면서 진나라가 급속히 쇠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진으로 나가죠. 동진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서는 어떤 시대로 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남북조 시대로 변하는 거예요. 남조는 한민족들,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송, 제, 량, 진, 요 5나라가 불과 왕조가 길어봤자 50년, 짧으면 한 20년, 요렇게 자꾸 바뀌어. 신하가 임금을 어느 날 갑자기 죽여. 그리고 내가 임금 황제가 돼. 그러다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다른 신하가 와서 또 죽이고서나 내가 또 신하가 돼. 내가 임금이 돼. 그걸 우리가 5대 시대라고 그래. 그게 남조예요. 남조. 5대 시대. 5대 시대는 남조고 그러면 이제 5대 시대를 그때는 막 혼란이 극한 상황이에요. 그래 끝개자 써서 5대의 말세 시대라 해서 5개라고 그래. 심지어는 5개. 말세 시대라고 말세. 인륜이 없어. 인륜이. 그냥 힘 있는 놈이 최고예요. 칼 가지고 그냥 임금 죽이면 내가 또 임금이 돼. 이런 시대예요. 그러고 난 북방에는 뭐가 있냐면 5호 16국 시대. 한족이 아니고 저 북방 이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나 5호 16국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막 난립을 해. 그런 남북조 시대 전체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나라 문제입니다. 수나라 문제. 우리가 나라 쳐들어왔던 게 누구예요? 수나라 양제죠. 수양제. 수나라 양제. 그 수나라를 이어서 들어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중국 역사가 그렇게 돼. 내가 언제 하루 날 잡아가지고 요순 시대부터 지금 명나라 때까지 한번 쭉 중국 통사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해줄 거예요. 하는데 지금 당장 그거예요. 그 진시황의 진나라, 사마염의 진나라, 여기 진나라. 삼국시대를 통일한 우리가 잘 아는 조조하고 유비하고 손권하고 싸웠던 그 삼국시대를 통일한 그 진나라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 이런 나라는 힘이 능히 그 나라를 통합하였어. 통합할 수 있었어. 통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진시황도 전국시대를 끝내고서 통일한 사람이고 요 진나라도 삼국을 끝내고 통일한 사람이고 수나라는 더 어렵게 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통일한 사람이야. 그래서 힘은 능히 그것을 통합하였으나 죽이기를 좋아하는 걸 말지 아니했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서는 통일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 죽이기를 좋아하기를 말지 아니하였어. 그러므로 혹은 통합은 했어도
다시 또 나눠졌어. 진나라가 망하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항우하고 유방하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은 많은 국민들을 죽여가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망하면서 항우하고 유방의 전쟁이 오랫동안 지었어요.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남북조 시대가 돼버렸어. 남북조 수많은 나라로 갈라지는 남북조 시대가 돼버렸어. 그 다음에 수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수나라가 당나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수나라도 지금 당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힘은 능히 그걸 통합하였으나 죽이기를 좋아하기를 말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므로 혹은 통합했지만 다시 나눠졌고, 그래서 혹은 드디어 나라가 망하게까지 됐어요. 수의망국이여 드디어서 나라가 망해졌습니다. 맹자지연이 맹자의 말씀이 기우연제야. 어찌 우연을 따름이겠는가? 우연이 아니다. 옛날 성현들의 말의 어법은 첫째는 뭐예요? 증거가 없으면 말하지 않는다. 성인들의 어법은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없으면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맹자도 지금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나 전부 그것을 알고서는 했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이 소시가 그렇게 설명한 거죠.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수업하는 중간에 모르시는 거나 의문 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도 정우배 선생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잠깐 하는데, 네, 경학이라는 걸 우리가 하잖아요. 경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가 13경을 공부하는 것을 경학이라고 그럽니다. 경학.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게 된 맹자. 이런 것은 뭐냐면 경서에 관한 공부다, 이런 게 경학을 얘기를 해요. 경학. 그런데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학문은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물리학, 문학, 철학, 아니면 신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쪽 학문은, 우리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학문이에요. 종합학문.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맹자 잠깐 들어보셨지만 역사 얘기가 나오다가 느닷없이 주역 얘기도 나오고, 주역 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또 문학 얘기도 나올 거예요. 문학.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문사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 문사철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은 이거 문학이잖아요. 문학. 글이라는 것은 도를 담는 그릇이다. 그래. 글이라고 하면 문장, 글, 시, 이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는 것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문학이 아니면 도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학. 그 다음 역사. 우리가 삶의 지표를 얻는 것.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어떤 길이다. 이걸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 뭐냐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한민족의 역사, 우리가 지금 5,000년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역사를 가지고서나 우리가 거의 1000여 회의 외침을 받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외침을 이겨내고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류 문화를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가를 만들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은 뭐냐면 역사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그 역사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철학이 있어야 하잖아요. 철학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학문에서는 지금 말하는 맹자에서도 느닷없이 주역도 나오고 느닷없이 문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철학도 나오고 막 다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경학이라는 건데, 경학.
소위 말하면 사서삼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서삼경. 그것을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대학 강의할 때 육아 13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공자를 비주로 하는 육아에서는 13과목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경학이라는 거예요. 경학. 그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지난 저 했던 대학이고 오늘 하는 맹자고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전부 문사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사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일관되게 역사를 좀 쭉 하고 아니면 성리학이나 철학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학, 시문학 같은 거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느닷없이 문학을 하다가 철학도 하고 또 역사도 하고 졸가리 없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그 맹자에서 곡속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이에요. 맹자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맹자에서 대부분 많이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장이 몇 개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우리가 50보 100보 기억하시나요? 그걸 50보 100보 장이라고 그래요. 아주 장 이름을. 그 부분을 50보 100보 장. 맹자에서 유명한 장이 그 우선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곡속장이에요. 오늘부터 하게 될. 곡속장이 좀 길어요. 곡속장하고. 뒤로 가면은 조광조 선생이 수만 번 읽었다고 하는 호연장이 나와요. 호연장. 호연지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호연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산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웅어장이라고 나와요. 웅어장. 그런 맹자에서 유명한 그런 장이 한 10개 정도 돼요. 10개. 그 중에 10개 중에서 이미 하나는 우리는 50보 100보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오늘 이제 해야 될 곡속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곡속장. 자, 여기 왜 곡속장인지, 왜 곡속장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맹자에서는 맹자가 실질적으로 인간의 내적인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심성론.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위쪽으로는 어떤 형태로 발현이 돼야 한다고 봐요. 불가에서 소승불교, 내가 성불하는 것. 그 다음에 소승해서 내가 성불했으면 바깥으로 나가서 뭘 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아도 똑같아요. 육아도. 첫째는 뭐냐면 사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성,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거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는 뭘 해야 돼? 리더가 돼서 사회에 나가가지고서나 사회에 베풀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왕도 정치 아니에요. 맹자가 줄창 주장하는 게 왕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 곡속장에서 뭘 하느냐면 근본적인 사람의 심성을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왕도 정치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부터 오늘부터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계속 요즘 곡속장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봅시다. 여기. 자, 아까는 이제 양해왕, 양양왕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선왕이 나와. 이제 제선왕. 맹자가 유세 다니는 것이 위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대표적인 게 두 나라인데 이 제나라에 가서 이제 제선왕을 만난 거예요. 베풀선자지요. 이게 제환진문. 제환이라는 건 제나라의 환공을 말하는 거예요. 제환공. 진문은 진나라의 문공을 말하는 거예요. 제후의 이름이에요. 다. 그래서 제선왕이 문할 제환진문지사를 가등문의니까 제선왕이 물어서 말했어. 물었는데 요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 제나라의 환공과 진나라의 문공의 일을 가득. 두 개가 다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예요.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문자는 들으는 거예요. 호자는 이게 의문문 종결음이잖아요. 의문문 종결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등문 호화만 해도 되는데 가짜를 하나 더 넣은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느라고. 선생님, 제가 혹시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의 그런 사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5패 중에서 그 5패가 됐는지, 전국시대에 5패가 됐는지 들어볼 수 있나요? 이건 지금 전국시대 아니고 춘추시대죠. 제환공은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패자예요.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 첫 번째 패자가 제환공. 제환공 나오면 꼭 나오는 인물이 있죠. 네, 관중, 관자. 춘추시대 제1의 인물로 꼽는 사람이 관중이에요. 관중. 관중 나오면 우리가 친구 사이 사자성어 나오죠. 관포지교. 사실은 관중은 제환공의 신하가 아니었어요. 왕자 규라고 하는 제환공의 형 되는 사람의 신하였어요. 제환공의 신하는 누구냐면 포수교, 포수가 또는 포수꾸래요. 그랬는데 제환공이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제환공하고 공자 규가 경쟁을 했어. 다 지금 망명 상태, 외국에 망명해서 다른 나라에. 아버지가 죽으면 왕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 얼른 임금자리를 차지해야 돼. 먼저 오는 사람이 장땡이야.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그랬더니 제환공이 먼저 들어와서 군권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제환공으로 즉위를 하고 나서 자기 형 공자 규를 죽였어. 그럼 누구도 죽여야 돼? 그 밑에 있는 신하였던 관중도 죽이고 다 죽여야 돼. 근데 포숙이 딱 얘기했어요. 임금님.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려면 제가 재상자리를 해도 돼요. 제가. 영의정자리를 제가 해도 그냥 그럭저럭 제 나라는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임금님께서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진짜 폐제후로서의 그런 확고한 의상을 가지려면 나보다는 관중을 등용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나보다도 이 친구가 훌륭하니까 이 친구를 등용해야 됩니다. 이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환공이 관중을 등용을 합니다. 관중을 등용했더니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군권, 군대, 이 제도를 정비를 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상업, 상업과 관련된 그런 상법과 관련된 세금 제도 이런 걸 먼저 개혁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공무원 조직 제도를 개혁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국가가 부국강병은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환공이 춘추 시대의 첫 번째 폐제후가 됩니다. 폐제후라는 게 뭔 뜻인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위치예요, 지금? 미국과 같은 위치예요, 미국과. 네. 경찰국과 같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회맹이라는 여러 번의 그 모임을 가져요. 제환공이, 자, 모든 나라의 제후들은 다 모여! 그럼 안 모일 수가 없어. 힘이 막강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국제 질서의 그런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제후 국가들이 그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폐제후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환공이고, 진문공은 우리가 잘 아는데 중이라는 사람이에요. 중이, 진문공 하면은 뭐가, 우리 풍속 중에 뭐가 나오죠? 4월 4일인가 5일에 뭐가 있어요? 한식. 한식 있잖아, 한식. 한식 나누면 왜 그래? 불을 안 떼고선 하잖아요. 예. 중이, 여기 진문공을 모시고 다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진문공이 딱 제후로 딱 올라갔는데 다른 신하들은 다 와가지고서나 소위 말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너는 뭔 장관, 너는 뭔 장관, 다 상을 받아. 근데 한 사람이 안 와. 산속에 딱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산에다 불 질러버리면 지가 뜨거워서라도 나오겠지. 불 질러버렸어. 다 죽고선 안 나왔어.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한식날이라는 거예요. 그 고사가 이제 그 진문공이에요. 진문공은 초나라하고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래서 패권을 확보해서 제환공보다 한 50년 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폐제후가 됩니다. 진문공. 그러니까 지금 제선왕은 제환공과 진문공의 일을 듣고 싶은 게 뭐에 대해 듣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패권을 차지하는 폐제후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제선왕이 물어 말하기를 제 나라의 황공과 진문공의 그런 일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선왕의 성은 전시요 명은 벽강이니, 이건 열벽자에다가 강할 강자죠. 벽강이니 제후로서 참남대에게 왕을 칭했다. 이게 제선왕이 아니고 사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중국에서 5가지 공후백자남이 있잖아요. 이건 누가 정해줘요? 주나라 천자가 정해주는 거예요. 제 나라는 공의 자국이면 공, 후자국이면 후, 그 다음에 공후 백이면 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후백자남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 아니면 후일 텐데 감히 천자의 왕호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남대다고 한 거예요.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참남대다고 그러잖아요. 제후로서 참남대에게 왕을 일컬었다. 그러니까 제선왕이 아닌데 제선공이나 제선후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을 칭했다는 거예요. 제환공, 진문공은 모두 폐제후다. 제자는 패자가 으뜸 패자잖아요. 으뜸 패자. 제후 중에서 가장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제후로서의 패자다 이거예요. 맹자 대답하게 말씀하시기를, 맹자 대답하게 말씀하시기를 중리지도. 중리는 누구라 했어요? 공자의 차예요. 왜 공자라고 않고 중리라고 했죠? 보편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공자라고 그러면은 맹자는 지금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자예요. 공자인데 내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하면 보편성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제선왕한테 일반적으로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자의 자인 중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류의 무리들이, 공자의 무리들이 이때는 말씀 도자예요. 말할 도자. 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지 않느냐면 환공과 문공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제환공이나 진문공과 같은 그런 패자의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시로 하면 이 때문에 이로써 이 때문에 후세의 무전은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신이 미지문야오니, 신이, 제가 여기 제선왕 앞에서 맹자가 신이라고 했죠. 신이, 제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지자도 이게 지시대명사예요. 그것에 대해 듣지 못했으니 무의즉 말라고 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왕원전, 왕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도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는 말씀 어떤 자와 같은 뜻이다. 말씀 도자. 이 도자가 길도자로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길도, 도리, 도. 근데 여기서는 말할 도자. 말한다고 할 때 흰백자도 말할 백자로 쓰이죠. 네. 아무개 백, 도지사 백, 뭐 그런 게 할 때 거기 쓰죠. 이 말씀은 자 있다. 동자와 이 동자는 한나라 때 동중서예요. 이 동자가 이게 원래 감독할 동자예요. 동독하다 할 때 감독하다. 뭐 이렇게 감시관 관리하는 것 그런 걸 감독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동중서예요. 동중서는 어떤 인물이죠? 한나라 초창기는 국시가 뭐였어요? 나라에서 국가의 경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걸 뭘로 뒀어요? 황로학이라고 해서 노장학을 국시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가 제대로 다스려질 수 있나요? 한나라 한 고조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거 이제 황로학을 주로
그렇게 국가가 온 나라가 전부 그런 그 사상이 유행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동중서라고 하는 대학자가 나타나서 한나라 무제 때부터, 한무제 때 하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돼? 한무제 하면 우리 민족의 원수다. 한무제는 우리 민족의 원수다. 왜?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한 사람이 그 한무제예요. 그 한무제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또 그 한무제가 동중서를 등용해가지고 동중서에 의해서 국가 전부 근본 시책이 유교 유학으로 바뀝니다. 동중서는 그래서 동중서라고 하지 않고 동자라고 존칭을 붙인 거예요. 존칭을 붙였어. 동자가 말하기를 중리지문에 공자의 문화에서 오척동자가, 오척동자는 조그만 어린아이라도 그 말이야. 오척은 자척자잖아요. 오척이면 우리가 육척은 어른을 얘기할 때 오척은 어린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척이 지금 30cm 정도 얘기하나요? 그런데 그러면 355, 150cm인데 척관법이 시대별로 달라요. 어느 시대는 30cm고 어떤 때는 20cm고 이게 달라요. 척관법이.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보려면 한나라 때의 척관법을 봐야 돼. 그래야 몇 cm인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척동자 하면 짧은 키 작은 어린이 그 말이에요. 키 작은 어린이가 숫자는 부끄러울 숫자야. 일컫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 뭘? 오패를 일컫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오패가 춘추오패라고 했죠. 제환공, 진문공, 초장왕, 월나라 구천, 오나라 부차 이렇게 오패라고 그래. 춘추오패 하면은 여기 나오는 제환공, 진문공에다가 초나라 장왕, 그 다음에 월나라 우리가 잘 아는 월나라 부차, 월나라 구천, 오나라 부차, 오나라 부차 다음에 월나라 구천이야. 그렇게 이제 5개 오패를 얘기해. 그 오패에 대해서 일컫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 부끄러워했어.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위한 거예요. 뭘 위한 거냐? 거짓되고 힘을 앞세워. 거짓 사자잖아요. 힘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하고 거짓되고 힘을 앞세워. 그러고 인의를 뒤세워. 인의를 뒤로 돌려. 인의는 생각할 거 없어. 인의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위한 것을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가 사력을 먼저 하고 인의를 뒤로 함을 위함이라.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돼. 이럴 때 위할 자는 뭐뭐 때문이다. 동자가 말해서 공자의 문화에서 오척의 짧은 키 작은 그런 어린이가 오패를 일컫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먼저 사력을 먼저 하고 거짓되고 힘을 앞세우고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인의를 뒤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였으니 역차이다. 또한 이 뜻과 같다. 여기 맹자가 말한 뜻하고 동자가 말한 뜻하고 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써있자. 여기 써있자는 요 써있자입니다. 요 써있자. 무의할 때 요 써있자. 요 써있자는 말리자, 그만둘리자하고 통용이다. 통해서 쓰이고 있으니 무의는 뭐냐? 그만두지 말라고 하시면 그 말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말해가지고 그치지 아니하고자 한 것이다. 그 일에 대해서 말해가지고 그치지 아니하고자 한 것이다. 자, 왕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거예요. 뭘 말한 거냐? 왕천하의도. 왕도 정치를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정치로 말할 때 뭐와 가깝다고 그랬어요? 어떤 정책? 복지 정책. 복지 정책을 제대로 하는 임금, 그 말이에요.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천하의도. 왕도 정치하는 천하의 왕도 정치하는 그 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했어.
제선왕이 말한 거죠. 제선왕이 물어봤어요. 덕이 하여져. 덕이 어떠해야만 가이왕의 것. 왕천하 할 수 있습니까?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왕다운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덕이 어떻게 하면은 왕노릇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보민이 왕이면 백성들을 보호해가지고 왕한다면, 백성을 죽이지 않고 백성들을 보호해서 왕노릇 한다면 막지등해야 돼. 그것을 능히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지시대명사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걸 능히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보호는 애호야라. 여기서 말하는 보호라는 것은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뜻이다. 완략가인자도 가히 보면호제일까. 과인 같은 사람, 과인은 임금이 자기 자신, 과덕지인이라고 했죠. 덕이 부족한 나, 그런 뜻이에요. 덕이 부족한 과인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히 가할 가짜에 써있자 두 개 합쳐를 요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이해요. 번역을 할 때. 예, 백성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기를 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제선왕이죠. 하유로 어떤 연유로 나의 가함을 압니까? 맹자께서 무슨 이유로 어떤 연유로 내가 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말하기를 맹자가 말해요. 신이 문지호를 하냐. 신이 호홀에게 그것을 들어봤어. 어떤 사실을 호홀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들어봤어. 이거 깨물 흘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호홀은 사람, 신하. 제선왕의 신하 중에 호홀이라는 신하가 있었던 거예요. 호홀에게 그것을 들었더니 말하기를 왕이 이러이러한 것을 호홀이 얘기한 거죠. 요 밑에 내용을 말해서 뭐라고 했냐. 왕이 좌와 당상이 오늘 왕께서 당상에 앉아 계셨는데 임금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견우에 과당하자 소를 당길 견자죠. 견우하면 뭔 생각이 나요? 견우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 직녀. 견우는 뭐예요? 견우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동이었죠. 소를 끌고 다니는. 이건 당길 견자잖아요. 견우하면 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직녀는 뭐예요? 짤찍자에다가 여자였자. 배짜는 아가씨.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우야. 소를 끌고서나 임금이 앉아있는 당하를 지나는 자가 있었어. 소를 끌고 당하를 지나는 자가 있었는데 왕이 그것을 보시고 지시대명사죠. 왕이 그를 보시고 말하기를 운은하지요. 소는 어디에 지시대명사 어디에 가는가? 어디에 가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장이 은종입니다. 장차 종을 틈을 메우는 데 쓸릴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을 옛날에도 주조할 거 아니에요. 종을 청동 같은 걸로 이렇게 주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을 뭘로 매기냐면 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피를 칠해가지고 그걸 이제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흔종이라는 건 뭐냐면 틈은 자예요. 틈은 자. 종의 틈을 메꾼다는 뜻이에요. 장이 흔종입니다. 소를 가지고 소가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흔종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종을 틈을 메꾸는 데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흔종하려는 것입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사지하라. 개를 놔줘라. 그것을 놔줘라. 소를 놔줘라. 놓을 사자야. 원래는 집사자잖아요. 이게 제방부서가 붙으면 놓을 사자예요. 놓을 사자. 근데 여기서는 집사자가 아니고 놓을 사자로 쓰인 거예요. 그걸 놔줘라. 오브린기 곡송량부제의 치사지 않노라. 여기가 논란이 많은 대목이야. 문법적으로 지금 오늘날의 문법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현대 문법으로 얘기하면 오브린기 곡속 띄고 약 무죄의 취사지라고 해야 돼. 내가 그 곡속은 뭐냐면 죽음 두려워할 죽음 두려워할 속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죄가 없이 죽음의 땅에 나아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오늘날은 문법적으로는 저게 맞아요. 근데 주자라든지 조선의 율곡, 태계 할 것 없이 모든 학자들이 전부 어떻게 붙였냐면 이렇게 붙여서 곡속약. 그러면 이 약은 어떤 의미냐면 그럴련자의 뜻이야. 그럴련. 앞에서 유연, 발연 뭐 그런 말 나왔잖아요.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소가 이 극이자는 그 소예요. 그 소가 곡속연이 두려워하면서 그 말이야. 곡속연 그 말은 두려워하면서 죄 없이 죽음의 땅에 나아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두 가지 다 알고 계시면 좋지만 나는 옛날 우리 조선의 유학자들과 같이 약을 기로 붙이지 않고 약을 곡속으로 붙여서 곡속약으로 보통 그렇게 강의를 해요. 어디 가서는. 그래서 곡속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에서요. 네. 거기서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불의는 보지 못하는 데는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아 못하겠다. 그런 것을 내가 불인 참지 못하겠다. 참아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꾸 이게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한문 하다 보면 생략된 것을 넣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석을 따르죠. 네. 해석할 때는 한문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지 못하다는 뜻을 그걸 여기를 지금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 소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면서 죄 없이 죽음의 땅에 나가는 것을 참아 못하겠다.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 끌고 가는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다면 연즉 그러하다면 폐흔종이니까 흔종을 폐지하겠습니까? 흔종을 폐지할까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에다가 피치라는 것을 폐지할까요? 했어요. 그랬더니 제선왕이 말했어. 하갑해야래. 어떻게 폐지할 수 있겠는가? 양으로 바꿔라. 양으로 그 일을 바꿔라. 흔종하는 일을, 지자는 흔종이죠. 그 일을 바꿔라. 이렇게 하였다는데 불식계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유저일까? 이때 저자는 어떤 의미냐면 어치의 의미. 그러한 일이 있느냐? 네.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자 봅시다. 호헐은 제 나라의 신하이다. 흔종이라 여기 앞에서 흔종 나왔죠. 흔종은 새로이 종을 주주해서 이룬 것이다. 처음으로 새로이 종을 주조해서 쇠녹일 주자에 종을 주조해가지고 이루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죽여가지고 희생을 죽여, 소죠. 아까 끌고 가는 소. 희생을 죽여서 피를 취해가지고 그 틈사리를 메꾸는 것이다. 칠하는 것이다. 칠할 도자. 여기는 틈흔자, 틈극자. 그 흔극에 피칠하는 발을 도자 하시다. 곡속은 공구무다.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맹자술 소문 호홀지어이. 맹자께서
들은 바 호홀의 말을 기술해가지고 맹자께서 호홀하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술해서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뭘 물어봤느냐? 왕이 과연 이런 일이 있는가 아닌가? 이때 끄트머리 부자가 붙으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때 끄트머리 부자를 붙여요. 저는 그냥 안일 빗자로 쓰잖아요. 쓸 때는. 비색이라고 할 때는 안일 빗자인데 이때는 부로 읽어요. 부야. 안일 부야 이때는. 그래서 이런 일이 과연 이런 일이 있는가 아닌가를 알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물은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요 물을 문자, 요 문자. 문자가 뒤까지 갑니다. 근데 요 다음에 이제 그 맹자가 이제 그 논법을 이제 계속 전개를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맹자의 논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오늘 또 시를 한 수 해야 하잖아요. 이 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에서 생활하셨던 분들, 혹시 중국에 나는 좀 살아봤다. 없으세요? 이것이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나라 아리랑과 같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이게 진 사람은 당나라 때 왕유라는 분이에요. 왕유. 예. 자가 마힐이에요. 마힐. 마힐 하면 우리가 종교 어떤 종교가 생각나요? 불교죠. 불교. 예. 유마일이라고 저 불교에서 유명한 인물이 있죠. 유마일. 그러면 이 왕유는 종교를 어떤 종교를 믿은 사람일 것 같아요?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년. 어머니가 굉장히 불교 독실한 신조였는데 어머니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젊은 시절부터 채식을 했던 걸로 유명해요. 채식. 예. 육식을 않고 채식만 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이 이백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태백, 이백, 그 다음에 두보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에요. 비슷한 시기의 사람인데 당나라 시의 3대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백, 두보, 왕유 이 세 사람을 꼽을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두보하고 이백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왕유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못 들었잖아요. 뭘로 유명하느냐? 두보는 얘기할 때 우리가 시성이라고 그래요. 두보는 얘기할 때 시의 성이다 그래서 시성이라고 해요. 두보는 일생이 어땠어요? 두보 당시에는 알록산의 난을 만나서 가족과 헤어져 가지고 중국 천지를 전전하면서 얻어먹고 거지 생활을 같이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 부지해 가지고 시를 한두 두 쓰고 그래서 겨우 살았잖아요. 그래서 시를 그냥 진 게 아니고 한번 지어놓으면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두보의 시는 당나라 당시의 그런 시대 상황, 역사를 썼다 해서 두보의 시를 시사라고 그래요. 시사. 시로 역사를 썼다. 두보의 시는 그래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당나라, 송나라 때 그 수많은 시인들 중에 두보 시를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조 초기에 나온 유명한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명한 책 중에 뭐가 있어요? 두시언해가 있어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번역 사업을 할 정도로 두시는 그렇게 유학자들이 읽어야 될 유명한 시 중에 두보시가 있어요. 그 두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백은 뭐라고 그래요? 시선이라고 그래요. 시의 신선. 두보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백은 술 한 말에 시가 100편 쓰고 있어요. 두보가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두보가 200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200일두 시백편이라
200은 한 말술을 먹고서나 시를 100편을 쓴다. 100편을 쏟아낸다. 그래서 200은 우리가 뭐라 그래? 술과 달의 시인 그러잖아요. 술. 우리가 이태백에 놀던 나라 애기들 저 동요에 그게 나오잖아요. 술과 달의 시인이라고. 200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시가 신선의 경지, 이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호방하고 그 다음에 시가 편해.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두보의 시를 읽으면은 한참 고민해야 돼. 이게 뭔 뜻으로 썼나 연구해야 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나라 때의 역사책을 펴놓고서나 그 시대 상황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시를 알기가 어려울 정도. 그런데 200은 상관없어. 딱 펴놓고 읽으면 그냥 뜻이 잘 나와버려요. 200은 굉장히 편하게 시를 써요. 누가 봐도 200의 시는 쫙 읽으면 의미를 알 정도로 그렇게 쉽게 써요. 근데 200은 소위 말하면 영국으로 말하면 개관시인이에요. 개관시인. 영국 왕실에 당나라 왕실에 소속되어 있는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왕실에 그런 시인을 둘까요?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음악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가사가 필요하잖아요. 옛날에는 시를 짓는 그 자체가 음악이에요. 음악. 그러니까 영국으로 말하면 200은 개관시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누구냐면요, 여기 이제 왕마힐은 시불이라고 그래요. 시불. 시의 부처다. 그래서 중국의 3대 시인은 성향이 딱 나눠져요. 두 번은 육아적인, 다 가정적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 충성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가를 막 안위를 걱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시인이 이제 두보고, 200은 천지자연의 그것을 호방스럽게 그냥 거침없이 노래하는 사람. 근데 여기 있는 왕마일 왕유는 시불로 불릴 정도로 불가에 아주 심취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자, 그런데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소동파가 뭐라고 평했느냐, 이 왕유를. 시중유와 화중유시다. 왕유의 시를 읽어보면 시 가운데 그림이 있어. 시를 읽어보면 그림이 그려져. 근데 왕유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탤런트입니다. 그림에 소위 말하면 화가예요, 화가. 그래서 남종화의 시조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 그 속에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파는 왕유의 시를 평할 때 시중유와 화중유시라고 이렇게 평을 해요. 그런데 요 왕유는 벼슬을 해요. 당나라 궁정에 벼슬을 하긴 하는데 망천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그 세컨하우스를 뭐라고 그래요? 별장. 망천장이라는 유명한 별장을 줘놓고서나 국가에 나가서 벼슬하는 건 잠시 하고 와서 망천장에서 유유하게 놀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시를 쓰고, 말하자면 당나라 때 대표적인 문인이요, 문인. 그림도 그리지, 시도 짓지. 그 다음에 생활 자체도 불교적이니까 육식도 않고 채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소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올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노랫말인데, 제목을 보면 송원이사 안서. 원시성을 갖고 있는 그 집안의 둘째 아들. 중국은 뭐냐면 이름이나 아니면 성씨 밑에다가 형제의 서열을 뜻하는 글자를 써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표적인 거 누구예요? 관중, 버금중자 써요. 그러면 관중이 몇째라는 뜻이에요? 둘째. 포숙하면 몇째? 셋째.
102 숙제할 때 102 하면 몇 자예요? 첫째. 숙제하면 몇 자고 써요? 셋째. 그런 식으로 이름을 뜻하는 그 글자에 형제의 서유를 뜻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원시성을 갖고 있는 그 집안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는 지금 모르겠죠. 원시성을 갖고 있는 둘째가 안서지방으로 사신을 나가는 것을 떠나보내면서 그거죠. 송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떠나보내는데 누구냐면 원이라는 사람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안서지방으로 사신 가는 거예요. 안서지방으로 사신 가는 원이를 전송하면서 제목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이성조 읍경진 이건 지금 우리나라 우이수 위자예요. 우이수 위자. 우이수는 지금 어디냐면 저기 중국의 시안 거기 흐르는 강이 우이수예요. 그 우이성은 뭐냐면 우이수가 흐르는 땅 이름이에요. 이게 말하면 여기로 말하면 논산 노성, 다른 말하면 유성,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명. 우이성이라는 곳에서 아침 비가 내려. 아침 비가 내리는데 적시륵자, 가벼울 공자 티끌진자, 가벼운 티끌을 적셔. 우이성 땅에 아침 비가 촉촉히 내리면서 가벼운 티끌을 가라앉혀. 자, 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 먼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아침에 살짝 내리는 비, 아니면 아침에 살짝 서리와 같이 얇게 내리는 눈, 그런 걸 뭐라 그래? 상서로운 비다 해서 서우, 상서로운 눈이다 해서 서설. 그러면 지금 이 첫 구에서 우리가 지은이가 친구한테 어떤 마음을 하는 거예요? 아, 너 멀리 떠나는데 이렇게 상서로운 비까지 내리잖아.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부디 잘 다녀와야 돼. 건강하게. 이 지금 가벼운 티끌을 가라앉히는 아침비가 내렸다는 그 자체로 첫 구에서 이미 친구에 대한 안부. 야, 너 멀리 가잖아. 조심스럽게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그런 말이 지금 여기 다 들어있어. 우이성 땅 아침비에 가벼운 티끌이 가라앉으니 객사청청. 객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여관, 모텔, 호텔 그건 거예요. 객사에 손객자에다가 집사자잖아요. 객사면 이게 나그네들이 머무는 집이죠. 객사에 푸르고 푸른 버들색이 새롭다. 버드나무는 뭘요? 중국 고사를 읽어보면 친구가 떠나고 연인이 떠날 때 뭘 흔들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어. 그 시안에 그 어느 강가에는 하도 이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들가지를 꺾어서 흔들다 보니까 버드나무 가지가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옛날 우리 동네에서 경상도 아줌마가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사 간다고 이사할 때 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손수건을 흔들더라고. 그런 것 같이 지금 버드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버드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는 뭐냐? 버들 유자하고 머무를 유자하고 의미 같아. 그러니까 버들을 흔든다는 것은 뭐야?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좀 머물러 줬으면, 그런 뜻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버들 유자가 그냥 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야, 너 떠나긴 떠나는데 안 가면 안 돼? 그 말이잖아요. 안 가면 안 돼? 왜냐? 그러니까 객사에 푸르고 푸르른 버들색이 새롭네. 권군 갱진 일변주하니 그대에게 권해. 그대 군자 여기서는 그대에게 권해. 뭐예요? 다시 다하기를. 다시 갱자 다할 진자. 다시 다하기를 뭐예요? 한 잔 술을 다하기를 그대에게 권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즘은 친구가 왔다가 가면은 야, 잘 가. 대문도 안 나오고서나 그러고서나 그냥 보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않고 친구하고 헤어질 때 가는 거요. 대전에서 말하자면 저 서해안 대천까지 어디 옛날에 걸어서 간다. 그러면 친구하고 같이 대전역서부터 유성까지 같이 걸어가다 보면 저녁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스름해져.
그러면 이제 여관방에서 같이 자. 자기 전에 한 잔 술 다시 해야지. 그런 사람이 이제 취했어. 그럼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떠나보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또 술 한 잔을 또 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가면 이제 언제 몇 년 후에 만날지 몰라. 이게 안서지방이라고 그러면 요 안서잖아요. 안서지방 같으면 오늘날만 몇 달을 걸어가야 돼. 몇 달. 몇 달을 걸어갔다가 거기서 일 보고 다시 또 몇 달을 걸어와야 될 정도니까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대에게 다시 한 잔 술 다 할 곳을 권하노니 서출 양관 무고인이라. 서출 양관을 나가면, 양관이 뭐냐면 이게 관문이에요. 관문. 양관은 뭐냐면 중국 국경지대예요. 중국 국경지대. 거기를 벗어나면은 서쪽으로 양관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벗어나면 무고인이라 옛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옛 친구가 없을 것이다. 누가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 양관 땅을 벗어나면 누가 있어도 너한테 술이라도 한 잔 권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양관을 따가지고 이게 노래로 부르는데 요 마지막 구절을 3번 반복해서 불렀다 해서 양관 삼첩으로 유명합니다. 양관 삼첩.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리랑을 부르잖아요. 떠나가는 이마, 떠나가면서 발병 나라, 심리도 못 가, 발병 나라. 그래도 나한테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리랑이잖아요. 발병 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그래서 중국 시가에서 이별의 노래로 최고 유명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게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뜻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칠원절굿인데 여기 있는 티끌진, 새신, 사람인, 진신인 요게 운자입니다. 운자.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강의가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아까 소도라는 뜻이 그 뭡니까? 소도. 차지기 소자하고 그 소도. 소도가 뭔가요? 아, 소도라는 게 선사시대 때 우리 소대. 그건 자빈들 금하고 뭐 신성한 위치를 표시한다 그렇게 아는데 저는 이제 그 민속학은 잘 못해서 그 깊이는 못하지만 소도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새 모양을 해서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거기는 신성한 구역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도가 있어서 몰라가지고. 우리는 우리말로는 소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기억하실 때 시중유와 화중유시라든지 이런 것은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시익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차렷 다 같이 선생님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